그렇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형 해야지? 이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전화하면서 이 형이 한다고 그래서 그 전화 끊는 순간까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 드라마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나? 몰랐죠. 사실 남자 주인공도 봤는데 약간 인국이라니까 야, 이게 이게. 실험 드라마 아닌가? 근데 그때가 그치? 저는 너무 아방가르드하고 독립영화 풍나고. 그러니까 방송은 나가는 건가? 아니 나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신원원 PD가 뭐 드라마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신혼호 PD 첫 도전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에이핑크 저 혼자고 인국이라 그래서 작가는 1박 2일 작가야.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거 야 너무 케이블스럽게 가는데 나도 케이블 네. 좋아하지만 근데 저는 네. 그때 상대 배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내가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호모 PD님한테 저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든든함이라 그래야 되나? 너는 현장에서 내가 감독이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면 너는 오케이인 거지. 사람들이 뭐 보기에 좀 아니냐,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도 내가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좀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늘 진끈 감고 할 수 있었던 이게 거예요. 완전히 생짜들이 진짜 대박 낸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이거는 이름값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운이 천성적으로 타고났네. 타고났어. 그렇죠. 사실 그게 부산 사투리가 쓰는 게 아니었었으면 되게 힘들었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거죠. 아니요, 얼마 전에 봤어요. 같이 네. 시상식을 요즘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두 분과 아주 관계가 깊은 분을 네. 저희가 또 모실 거거든요. 아, 네. 정말요? 누구요? 일단 비밀입니다. 많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너무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맞아. 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받는 상, 거기에 반열을 올린 분이에요, 같이. 근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죠. 어쨌든 뭐 위치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러 자 갑시다. 갑시다. 예. 예. 아우, 오랜만에 택시 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두 번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는 두 분 말고, 예. 이영자 씨하고 네네네. 고민희 씨를 하고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현무 씨는 이제 회사 관두고 나오고 저도 좀 뭐 쉬다가 나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예능계에서 가장 핫한 예. 블루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뭐 금단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응달의 자식들. 금단의 자식들. 금단의 자식들. 잘 돼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했지만은 예능 PD였던 분이 처음 드라마도 들어가고 네. 작가도 1박 2일 작가. 그렇죠. 사실 뭐 상대 배역도 그렇지.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 확신이 없었어. 야, 그냥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 서로 걱정하다 한 거야. 서로 드라마. 불신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불안감은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내 상대 배우는 저보다는 인지도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 내가 약하니까 내 옆에는 내가 약하니까. 물론 은지 양이 인지도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휴게소 없어요? 전 쉬어갈게요. 자유로라서 휴게소 없어.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니고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솔직히 저도 서인국 오빠라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또 상대역이 인구 오빠라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인구 오빠랑은 솔직히 만약에 오빠가 완전 탑 클래스의 탑 배우셨다면 제가 디스죠? 디스는 아니에요. 디스 맞죠 이거? 그럼 심지어 디스 아닐 뻔했네. 그러니까 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능적으로 디스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적 속설이. 그러니까 완전 탑스타셨다면 제가 의견을 내거나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빠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처음이니까. 네. 이게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있잖아. 엄연히 얘기하면 칭찬입니다. 왜냐면 모든 이 결과가 잘 되면 다 행복한 거야. 다 아름답게 포장되는 겁니다. 안 돼봐. 답이 아니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왜 태워? 그리고 굳이 다 끝나더라면 우리가 왜 태우냐고. 이 응답하라 1997의 최고의 장면. 3위는 네. 확인 키스. 확인 키스? 확인 키스. 제가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정말 순수하게 가서 그 앞에서 확인한 다음에 키스를 해요.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 거야. 작지만 소중한 확인. 조금만 더 가까이. 예.
우선은 그 키스 씬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맞아. 제가 또 술을 좋아하거든요. 배가 좀 나왔군요. 뱃살, 옆살, 등살, 옆에서 이게 진짜 튜브형으로 술살이 내 몸. 네,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돼? 술살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밥살이지 밥살. 고등학생이 술살이 있어. 밥살 술살이 이제 모양새 비슷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게 찍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그 확인 키스 일명 컨펌 키스. 오케이. 컨펌 키스? 요쪽은 우리 저 정은지 씨. 저는 아빠한테 땡깡 부리는 장면이요. 비가 오는데 아빠가 클럽 H.O.T 우비를 입고 나가세요. 알아봤어. 그걸 제가 현장에서 입으려고 거의 모셔뒀던 건데 아빠가 쓰레기 버릴 때 밖에 비 오니까 우비를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비가 찢어지거든요. 맞아. 거기서 이제 내가 죽어빌란다 이러면서 우비를 목을 쪼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촬영할 때 그 기분이랑. 우비로 자해를 했어요. 이렇게. 자해라고 표현하시는 아유 그거 네 너무 너무 격한 표현이었는데 그게 장면은 그렇게 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철없는 거랑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 그대로 나오니까 되게 좀 진짜 철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 모든 걸 잃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 감정을 담아냈다. 서인국 2위는 뭐예요? 서인국 2위. 만나지 마까시니.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 들었다. 만나지 말까? 그걸 와내한테 묻는데. 만나지 말까? 이 만나지 마까가 티저 영상으로 나갔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제 입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만나지 말까? 이거 봐,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친구하면은 생각나는 게 네가 가라 하와 이거 아니야. 응답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게 만나지 말까. 이거는 얘기 되니까. 그거지 그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세요. 나는 알 줄 아는 척하면 착으로. 그래서 우리 저 정은지 씨는 2위가 뭐예요? 은지. 공개 방송에서 전사의 의회를 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H.O.T 오빠들에 대한 따심을 표현한 거거든요. 아, 춤추는 거? 네, 그러니까 거기 현장이 에어컨을 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여름이고 한 번 추고 나면 그냥 우비에 송글송글 그냥 땀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팔을 내리면 그냥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냥. 요즘은 너무 춥지만 그 한더우 네. 여름에 겨울 쉬는 시간이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각자 그럼 또 1위 장면 씨. 네. 일이 내가 각자 뽑은 1위. 최고의 명장. 서인국 1위. 저의 베스트 1위는 노래방 고백신이요. 노래방 고백? 예. 노래방 고백은 뭐예요? 윤재가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니 좋아하잖아. 니 억수로 좋아하거든. 고백을 하지만 사귀어달라는 내 여자가 돼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의 태용이라는 형이랑 사귀고 있는 상태였었죠. 예.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진성이가 근데 되면 대박이 아니야. 되잖아. 저희는 그런 막장의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예, 알고 보니 뭐 우린 남매였다 뭐 그런 거 정은지가 아니었어요. 기억상실증 걸리고. 출생의 비밀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형을 만나고 있었다. 예.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죠. 제일 슬펐던 장면은 그 씬에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우리 형, 다른 한 명은 니인데 우리 형이 네가 좋단다. 그런 게 있었고. 자, 그 우리 저기 정은지 씨 1위. 저는 1위가 6년 만에 재회아이예요. 재회 장면이 있거든요. 카페에서 정말 평생 친구로만 생각을 하던 남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불쑥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불쑥 고백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윤재가. 그 6년 동안 잠수를 타거든요, 윤재가. 근데 딱 6년 만에 카페에서 재회를 해서 제가 물어봐요, 여자친구는. 오랜만이다. 어. 근데 네 여자친구는 있나? 있어.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살벌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은지야 그거 너무 무서워. 그냥 조금 줄이자 아니, 어떻게 얘기해?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본인 설정했던 건 뭐예요? 지난번 본인 어떻게 처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친구? 친구? 지랄하네. 그거였는데. 이거였는데 친구? 지랄하네. 둘이서 개인적으로 그냥 간직해왔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장면이라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나 그래서 근데 말이죠, 드라마에 대해서 막 이런 설명을 할 때 정말로 마치 자기가 쓴 대본이냐 이렇게 두 어떤 주인공이 몰입이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야, 이 드라마 정말 본인들이 너무나 사랑했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느낍니다, 진짜.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진짜 저도 대충 내용이 그려지네. 어쨌든 정말 너무 좋네요. 옛날에 그 90년대 노래 중에서 그 OST 실으려고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어요. 네, 그 메모리즈라는 네. 사준. 야, 사준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사준. 다 똑같아. 그 무슨 노래였어? 우리나라 곡인 거죠? 처음 듣는 노래인데. 잘 들어봐. 내가 가사 기억 안 나서 그런데 네. 짜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 맞는데 나라나만 해. 나 진짜. 맞는데 너무 헷갈리게 헷갈리게 만든다. 네.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 기별이네. 사준 한번 해줘봐요, 사준. 여태 모르고 있어요, 구라 형은. 예. 떠나가도 된 나를 눈물 감으며 날 지켜봐준 그대를 보냈지만 언제나 널 지켜볼게 이대로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좋네. 기억나죠? 이걸 노래방신에서 불렀었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All For You가 예. 이제 그 OST였고, 근데 그게 뭐 순위 이상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굉장히 네. 오랫동안 한 1위를 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1위를요? 예. 작년에? 강남스타일 제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사도 났었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제끼고 뭐 그래요? 뭐 강남 네. 그 이렇게 그리고 순위권에 있었던 기간으로 치면 All For You가 훨씬 오래 있었어요. 지금도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상위권에 있어요. 올포유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그 노래 이거.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는 이건 리메이크를 한 거군요. 네. 김성수 선배님의 랩 부분은 다 빼가지고 정보가 없네. 이렇게 네. 모를 때 아예 모르는 게 나. 아예 백지가 나. 얼마나 그게 아는 척했다가 얼마나 궁금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모르는 거냐. 저희도 더 설명 잘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나는 올포유가 다른 올포유인 줄 알았거든. 나는 건 모르겠는데 쿨 걸 리메이크한 거구나라는 얘기가 정말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예, 응답실에서 포 안 나오냐 계획은 있으세요? 하긴 하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좀 쉬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하거나 다른 장르를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네. 응답하라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애매한 시간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식당을 들어가도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이 다 튀니까 맞아.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 아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작품을 만드는 원인. 이유는 뭐가 있길래 그럴까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한번 이유를 찾아봤죠. 그래요? 예. 네. 첫 번째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독특해요. 신원호 PD님은 반전을 즐길 줄 아는 남자. 꺾기. 줄거리뿐만 아니라 일단 캐스팅부터가 반전이야. 감독님 그 캐스팅 하실 때 어떤 대원칙 같은 게 있나요? 뭐 나 꼭 이거 하나는 내가 꼭 본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제가 주변 평소에 이렇게 저 배우 참 좋다 해도 이번 짜놓은 드라마에 맞는 역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친구들을 찾아요. 네. 그건 사실은 좀 회의하면 해주세요. 네. 사실 원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회의하는 모두가 알만한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덕선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다른 성격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때 떠올렸던 게 이제 해리였어요. 그 해리가 진짜 사나이에서 나왔을 때, 네네네네. 아이돌 투어 나왔을 때 네. 봤던 그 성격이 네. 비슷하겠다. 근데 그 친구 너무 떠버렸어요. 한 발 늦었다. 근데 캐스팅 시작되고 근데 좀 아까우니까 보긴 보자. 만나는 보자. 우리 어쨌든 캐릭터의 덕선이라는 캐릭터의 이제 어떤 원형 같은 걸 갖고 있는 친구니까 네. 봤는데 얘는 참 괜찮아. 참 매력 있는. 어허.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읽어보면 실망하면 딱 좋겠다. 못하면 좋겠다.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처음 줬던 대본이 그 1화 때 마다가스카르가 불참을 하게 되면서 인터뷰하는 장면. 88 서울올림픽 마다가스카르 피켓걸을 맡게 된 쌍문여고 2학년 성덕선입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화이팅!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연기한 것보다 더 잘했어요 그날. 리딩할 때. 진짜 설명도 별로 안 해주고 읽혔는데 너무 잘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중요하게 보는데 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게 웃는 거 같아요. 이 오디션 보다가 한 번이라도 안 웃으면 그 친구하고는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웃겨서가 아니라 중요하네. 웃겨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박보검 같은 친구는 보검이 안 웃기잖아요. 걔 정말 안 웃겨요. 그걸 진지하잖아요. 뭐 정말 대사에. 지루해요, 걔가. 예. 인사성 문자도 정말 어쩜 그렇게 바르게 보내는지 띄어쓰기 정확하고 잘 들어가시고요. 한카 띄고 그러니까 늘 이게 정확해요. 그렇게 근데 마음 걸리지. 근데 이게 웬만큼 착해야 진짜 착해. 웬만큼 착하면 그냥 재미없다 이러고 말겠는데 너무 착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차라리 과하니까요. 가는 거요? 그냥 추린이. 아, 일부러 입고 온 거예요? 네. 왜? 촌스럽게. 저는 사실 신원호 감독님한테 뭐 그런 게 없는데도 되게 고마웠던 게 박보검 씨가 네. 기사가 났어요. 왜냐면 집안의 빚을 다 갚고 이번에 내가 신원호 감독님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빚을 다 갚게 해줬어. 야, 그렇지 이게 민주주의지. 맨날 잘 되는 애는 되는 거요. 민주주의까지 나오네. 그래. 야 세상은 좀 나눠야지 이렇게 골고루.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감독님?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정이 가고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물어보고 이러면은 고민거리 해결까지 해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라고는 하지만 전화 끊고 나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새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새우깡이네요. 보검이 같은 경우는 그 착한 애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랬죠. 그런 게 있어. 저희 애들 다 물론 다 착하지만 나를 보검이- 제일 걱정했죠, 그래서 워낙. 왜요? 왜요? 하니까. 지금까지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동일 선배님은 정말 응파 시리즈 3번이나 하시는데도 늘 아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아들을 할수 캐스팅하셨어요? 없잖아요, 제가. 아들은 했지만. 제 기댈 때가 이 형밖에 없었어요. 기댈 연기도 때가.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연기야 뭐 연기야 워낙 아버지 인맥이 없으면. 근데 제가 이 형님 예능 처음 하실 때 제가 조연출을 할 때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이 형 참 이상한 게 연예인은 연예인하고 놀거든요 보통. 예. 근데 연예인하고 안 놀고 자꾸 우리랑 놀으려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안 놀아줬거든.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시겠지만 일반인하고 연예인 사이에는 진짜 이게 절대로 이 공감할 수 없는 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연예인하고 만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형. 그래서 이 형하고는 계속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잖아요. 네. 뜻하지 않게 해서 A급 젊은 배우들을 쓰는 건 욕심인 것 같고 물론 욕심 내봤죠. 전화 다 해봤죠. 네. 근데 다 거절당했죠. 그렇죠. 예. 이게 참 급으로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급은 점점 전화하면서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는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난 연락할 사람이 없고 작가들하고 회의하다가 내가 전화할게. 전화할게. 하실 거야. 내가 전화할게. 딴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지금 걱정이 부탁해야 되니까. 호언장 내면았는데 할까 이 형이 전화를 해서 5번 올리고 끊자. 왜 이렇게 소심해요? 안 받으면 끊자. 소심해. 그리고 워낙 전화를 안 받아요 이 형이. 전화 진짜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형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차저차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형 해주면 안 돼요? 이게 밑도 끝도 없지 이건 뭐 사실은 원래 드라마라는 캐스팅을 하려면 신업을 주던가 대본을 주던가 뭐 그렇지, 이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형이 해야지 이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전화하면서 이 형이 한다고 그래서 그 전화 끊는 순간까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고민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저도 고민이 있었죠, 사실은. 어떤 고민이요, 솔직히? 그때 미스터 고라는 주인공을 280억짜리 주인공을 하는데 사실은 김영호 감독은 몰랐어요. 모르게 그냥 찍으신 네, 저 거예요? 감독이 일주일에 하루 빼주면 그때 몰아서 하루에 그걸 다 찍었어요. 계속. 결국은 걸리긴 했죠. 살짝.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니까.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재밌으니까 그거를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서 이제 점심시간에 막 보는 거야. 그래 나한테 오더니 형 요즘 뭐 드라마 찍어? 아니 왜? 뭐 응답하라 뭐 하지 않아? 아 그 사전 제작이잖아 사전 제작.
김영 감독님 미안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그런 거 케이블 누가 봐. 아니 정말 얼마 이렇게 잘 될지 전에 모르고. 창석이가 형님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미스터고 찍어야 되는데 그거 왜 찍습니까? 내가 야 이 새끼 누가 케이블 보니? 잘 나와야 0.2%면 대박이란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아 진짜. 진짜로. 그 해도 몰라 임마. 근데 그게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다고. 아우, TV에는 창석이가. TV에는 먹여 살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배님은 작품이고 뭐고 간에 신원호라는 사람 때문에 오케이를 먼저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커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 것은 왜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도 그냥 가야 돼요. 계속 그냥 시작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보정인 줄 알고 계시던데요? 가야 돼요. 그냥 응칠 때부터 그래서 나 다음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니까 그때 하자. 스케줄을 미리 도 정해줘. 없고 그냥 홍보를 해요. 무언해. 통보를. 있어요. 신호는 아니면은 누구도 응답하라를 못 만들어요. 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찍은 거는 자기가 직접 다 모든 걸 보고 편집을 하고 자기가 음악을 넣어야 돼요. 보통 보면 이제 맡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자기가 갈 때 자기가 하루 찍으면 30몇 대래매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 30몇 대를 신 감독은 그날 하루 찍은 거를 다 본대요. 그래서 찾아내는데 근데 형 카메라 2대 찍는 거 아유 찾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집착이에요, 욕심이에요? 아니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능하면서 네. 제일 잘하게 된 부분이 편집이거든요. 네. 가장 오래 시간을 보냈던 것도 편집실이고 네. 편집의 승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 넣겠는. 아. 스트레스가 컸잖아요. 잠 못 자고. 네. 유일하게 하는 게 쓰레기를 깡통에다가 불태우는 거야. 아 진짜요? 그게 이제 불이라도 떼면 좀 자기 마음이 좀 수그러드나 봐. 네. 워낙 이제 스포를 네. 좀 신경 그치, 쓰는 유출 안 되게? 그래서 대본하고 이제 스케줄표 이런 거는 이제 다 소각해라. 그래서 네. 그런 통을 하나 마련을 해놨는데 스트레스 해소가 아주 그만인 거예요. 오. 진짜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그걸 혼자 이렇게 진짜 불태우고 있으면 다들 무섭대요. 아니 그 저 군대에서 병사들 있잖아요. 그거네 그거. 아니, 더 이상 뗄 게 없으니까 그 연출부 방에 가더니 멀쩡한 A4 용지 깨끗한 걸 훔쳐다가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루마리 되죠. 아 진짜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렇죠. 본인이 하시는 작품에도 디테일이 끝이지만 그 후에 사람 관리도 그러니까. 아유. 네.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 뭐 배우들 다 챙기고 후 관리가 그 챙긴다라거나 뭐 관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아요. 왜냐면 6개월, 7개월을 맨날 살부대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끝나기 조금 더 아쉬워서 그냥 팀별로 응답하라 끝나고 예. 그 스태프들하고 네. 다 모든 스태프 하나하나 만나서 술 먹는데 2달 걸리더라고요. 2달이요? 네, 그 2달 가까이. 그리고 아니, 회식 마지막이 하러 가는 것도 저였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신 감독은 현장에서 배우가 스텝 무시하는 것도 절대 못 봐요. 아. 정말 못 봐요. 그건 있어요. 또 스텝이 배우 무시하는 거 못 보고. 이번에 배우들, 뭐 예. 여행을 갔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그때도 갔는데 동남아시아 얘기가 나오니까 야 갔었고 그때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만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가야겠다. 왜 그렇게 동남아시아를 가? 네. 형 일본 가면 물가가 비싸서 스태프들이 마음껏 못 놀아요. 물가도 싸고 만만하게. 마음껏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아, 나 때문에 가요. 스태프들 놀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길 정한 거예요.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 각 팀 막내들이나 이제 뭐 이제 한 20대 초중반 된 친구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해외여행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제 해외여행 나와서 네. 아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 보는데 네. 그게 너무 귀엽고 보기 좋은 그런다니까. 거예요. 그럼 걔들은 거기 보내고 우리는 일본 갔으면 됐잖아. 그러니까요, 막내. 물론 우리랑 안 놀아주지만 같이 놀아야지. 그 감독님은 어디서 놀아요 그러면? 방에 있어요, 방에. 계속 술 먹었어요. 방에서 계속 방에서 술 먹는데. 의미가 없는 거네. 그게 뭐 동남아도 일본이 본인 자체는. 본인 아직 아무 상관없어. 영화 3편 봤어요. 가서.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두 분을 우리 후배 연기자, 동료 연기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죠? 또 택시가 또 특집을 맞이해서 가서 인터뷰를 좀 떴습니다. 예, 선배 두 분들께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 던졌어요. 신원호 PD님께는 처음 오디션 때 이마 한번 까볼래요? 이러면서 이마를 한번 까봤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또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 이마를 보고 웃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장만원 대답해 역할 주시죠. 했던 우리 예. 아니 지가 진짜 본문 알지 그거를. 아니 딴게 이건 개인적인 건데 네. 제가 자주 가는 그 여의도 호프집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 갔을 때. 거기 사장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나도 오디션 보는 와중에 계속 그 생각만 한 거. 누구 닮았더라. 근데 그 사장님 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예. 워낙 이 친구도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네. 아니, 민지 양은 그 호프집 사장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두 분께서 성도리 선배님도 그렇고 신원호 감독님도 그렇고 현장에서 미란이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엄청 아팠습니다. 섭섭한 거 없습니다. 넌 왜 그랬어? 좀 느꼈어요. 이게 네. 그 애정을 준다기보다는 네. 재밌잖아요. 그 남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농이라는 게 그치. 사실은 이렇게 더 한마디가 그냥 여기다 던진 말도 누가 이렇게 주워가고 그치, 그게 그치. 꼭 남이란이고 조금 더 애정을 주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사실은 좀 조심하긴 했어요. 아. 선영 양도 그렇고. 네. 그럼 여기서 혹시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다 똑같아요. 똑같죠. 네, 다 어떻게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든 빵도 다 다른데. 근데 그 빵 이제 그 맛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사람이냐. 나 신현우 감독님 작품만 디테일하지 여자 마음 너무 보는다. 이럴 때는요. 남이라냐 다야야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현우 감독님? 그럼 미란이는 어떻게? 들으셨죠? 들으셨죠? 이 방송 보면 더 서운해하시겠네. 이런 선배는 이제 더 이상 캐스팅 안 되겠네. 아니 왜 화토를 내요? 네. 재밌게 보셔놓고는. 아니 왜 맨날 이들만 잘 돼야 돼? 두 분이 아무래도 16년 우정이잖아요. 네. 예. 서로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신원호 감독님. 따뜻하고 간결한 사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정없이 잘해주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버려요. 연기도 애드립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애드립이 절대 질척거리지 않고 딱 깔끔해요. 그래서 딱 쓸 만큼 절대 뒷꼬리가 길지 않고 사람이 참 간결해서 좋아요. 감사하고 불편한 동생이다. 왜 감사해요? 항상 형을 먼저 챙겨줘서 친구. 불편하다는 건 계속 남을 배려만 하는 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남을 계속 배려하고 저러다 좀 불편할 텐데 저러다 지칠만도 할 텐데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는 불편함을 조금 버려도 되지 않나. 형의 마음 알겠어요? 정이 확 느껴지네. 이 애정이